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3부 낭만닥터 조사부 SBS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은요 이 얘기 좀 해보죠. 이재명 전 대표 네. 피습. 오늘 퇴원할 예정이잖아요. 네. 일단 네. 제일 중요한 거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퇴원이 결정됐으면 물론 자택에서 나머지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통원 치료군요. 일단. 네, 네. 중대한 수술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고 수술 경과가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신체는 회복될 것으로 그 추정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이렇게 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 그럴 것 아마 같아요. 의료진과 이 대표 그리고 가족들도 잘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회복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칼로 입은 상처는 찢어진 부위는 좁지만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면 상처만 보고 피해의 심각도가 얘기됐던 초기의 논란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소모적인 논쟁이었죠. 이 대표가 칼로 다친 곳은 내경 정맥이었고요. 이 원둘레 기준으로 내경 정맥이 60%가 찢어졌는데 그 정맥 바로 앞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경 동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한 순간까지 갔던 것은 뭐 분명하고요. 만약에 내경 동맥에 다쳤다고 하면 네. 이건 진짜 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1분 안에 적극적인 치료가 그리고 적극적인 그 현장의 구급 활동이 없으면 1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분이요? 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네. 와, 예, 큰일 날 뻔했구나. 예. 어쨌든 뭐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절차를 두고 의료계에서 지금 많은 논란이 일고 있지만 네. 이 대표의 손상 정도가 가볍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적인 뭐 연출이었다거나 하는 의료계의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끔찍한 정치적 테러가 다음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한소아청소년 의사회가 이 대표하고 그 측근 의원들을 고발을 했어요. 네. 이거 뭐 어떤 혐의로 고발하는 거예요? 쟁점이 두 가지인데요. 일단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 헬기를 타고 이송을 하셨는데 그게 응급무료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업무 방해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소방 헬기 사용에 관한 의료법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뭐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대병원이 지난 4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의 발언이 없었다면 사실 그러니까 사실 약간 논란이 있다가 잦아들 텐데 이게 사실은 어떤 그 트리거 포인트가 된 건데요. 서울대병원이요. 뭐라고 브리핑을 했냐면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듣자마자 부산대병원에서 바로 발표를 합니다. 부산대병원은 서울대병원보다 혈관 외상에 대한 경험이 더 많다. 따져봤더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게 부산대병원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부산대병원은 이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가신다고 한 것을 끝까지 만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니까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고 얘기한 서울대병원의 브리핑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한 거거든요. 특히 이 대표가 이제 소방 헬기로 이송된 그 과정을 두고 의료계의 논란이 거세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소방 헬기로 이송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이송돼도 무방한 상황이었어요? 앞서 여기 MG 토론회 마지막이었던 MG 토론회에서 이승환 의원인가요? 그래서 위원장. 그 헬기 이송 상태 어떤 조건이 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규정이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 보낼 때 의료기관이 판단한다면 그 괜찮게 돼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어느 정도 그 여지를 둔 거죠. 기타 그래서 사유가 있구나. 부산대병원이 헬기를 요청했다면 그것은 뭐 어떤 뭐 법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근의 얘기를 들어보면 측근들은 그냥 보호자가 있는 병원에서 있는 곳에서 수술 동의도 받고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드렸을 뿐이고 최종 결정은 부산대 외상센터가 한 거다. 그리고 부상소방본부도
부산대병원이 헬기 이송을 요청해 왔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이 헬기 이송을 요청한 거다. 그러니까 법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는 네. 전원을 요청한 것도 헬기를 요청한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의사들, 그러니까 주치의, 예.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외상센터장 예. 이런 분들은 헬기 이송을 요청을 안 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경로로 헬기를 요청했느냐 이렇게 되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부산 소방본부에 그대로 물었더니 이 부분은 밝힐 수 없다고 부산 소방본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환자를 직접 본 부산대병원 의료진은 서울대병원 교수가 이 대표 측근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을 해왔고 본인들은 헬기 탑승이 가능한지만 판단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누가 서울대병원을 이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헬기 요청을 누가 했는지는 사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 그러면 뭐 저 부산 소방본부하고 통화 내용만 밝혀지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요청했는지? 사실 그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게 그렇게까지 할 사안이냐 이런 논란은 또 있죠. 예. 실은 이런 환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과정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예. 아마 보호자나 측근들 입장들이 이렇게 결정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집 주변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마음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이 대표가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어떤 이송 이런 결정을 하면서 아주 정교한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어떤 받는다는 건 사실 당시 상황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당시의 문제를 따지는 게 어쩌면 좀 냉정하고 비정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지방 의료의 특히 필수 의료의 그런 난맥상과 겹쳐져 있다는 게 그러게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예. 자신들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예. 더 잘할 수 있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가시겠다니까 거기에 필수 의료진들은 사실 어떤 서운함, 자괴감 같은 걸 느꼈을 테고요. 예.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지방의 필수 의료진들,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이런 지방에서 대우 못 받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일했던 의사분들의 이런 상실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픈 환자를 두고 이런 논란이 가해지는 게 좀 냉정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 지금 지방 필수 의료에 있었던 그런 서운함들이 겹쳤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회적 논란을 어떤 최소화하려면 어느 부분에서 잘못했고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더 정교하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구체적으로 밝혀질 필요는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 낭만다투 조사부는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의학 전문 아이고 인사하기 전에 이 문자 소개해드려야겠다. 9013님께서 아까 MG토론 마지막이라고 아쉬워하셨는데 낭만닥터 조사부님은 청취자 담당 의로 계속 남아주실 거죠? 하트가 3개가 왔기 때문에 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에 개편하는데 개편 뒤에도 낭만닥터 조사부는 정치쇼 계속 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SBS 의학 전문 기자인 조동찬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